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필입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이 관계 좁혀서 이야기하면요. 압축해서 이야기하면은 결국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대표 간의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뭐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동안 희망 고문도 많았고 뭐 이렇게 잘 될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한 몸이야. 이런 어떤 기대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제 정신 승리로 끝난다라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터지는 것마다 아마 악재입니다. 하나도 좋은 뉴스가 없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악재 속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도요.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게 이렇게 냉혹한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걸 부인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냥. 어쨌거나 이 엄중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 간에도 권력이 공유가 안 되고 단순한 권력 다툼을 떠나서 말이죠. 지금 이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에게 당신은 뭐냐, 너는 나에게 뭐냐, 이런 어떤 개념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대한민국에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 있다면은 여론 지지율이 만일에 좋으면은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론 지지율도 지금 최악이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니죠. 그 대통령 지지율이 근데 놀랍게도 20%를 찍고 난 뒤에는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엔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보수 민심이 지금 저들이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또 탄핵을 또 이렇게 싫어하고 당연히 또 그걸 막아야 되는 보수 민심들이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지금 이런 말 했었죠. 죄송합니다. 참혹합니다. 참담합니다. 이재명의 상대라고 보기 힘들 정도예요. 이런 지지율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우려되는 것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냥 뭐 이걸로 그냥 바이바이 되는 수가 있어요. 진짜 냉혹합니다. 정치판이. 한동훈 대표는 제가 이 지금 보니까 법무부 장관 때 보여줬던 그런 어떤 기대, 장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살지 않고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원 오브 댐이에요. 그냥 원 오브 댐. 그리고 원래 이미지 좋은 이미지라는 것도 그거 뭐 오래 안 가잖아요. 나중에는 업적, 실적, 어떤 전투력 이런 걸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당대표 되는 과정은 화려했는데 되고 나서 벌써 뭐 2달 훨씬 넘게 지났잖아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거다. 실망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가 어떤지 헤드라인만 딱 읽어도 답 바로 나와요. 용산 윤 대통령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특검 언급 없이 2시간 만찬을 했다. 예, 이번에 이 만찬은요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청을 했다 그러고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그럽니다. 저 사진도 제가 쭉 봤는데 화기애애 그 자체더군요. 대통령 표정도 밝고 그 참석했던 사람들도 전부 뭐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사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만일에 한동훈 대표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로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죠. 윤 대통령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 국익 우선하는 국감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이 쟁점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특검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나왔다고 하네요. 이것은 뭐 의도적인 패싱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말할 것도 없이 뭐 당연히 이거는 그냥 뭐 없는 사람으로 치는 거죠. 그냥 없는 사람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관계자, 익명의 관계자는 의도적 패싱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한 것 자체가 웃기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로 최초일 겁니다.
이런 모임에 당대표를 배제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의료계획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지금 문항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특히 내년은. 이렇게 되면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여야 의정 자체도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확고부동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극복하는 어떤 정치력이 없는 한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의미하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또 새로 또 터진 것이지만 뭐 이거 어디까지 갈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경원 의원까지도 지금 뭐 열고 됐는지 마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대남이가 그거 당시 공격하자고 뭐 할 그 당시 공작 벌일 때 그때는 나경원 캠프에 있었더군요. 그걸 또 고려하게 되면은 이게 복잡하게 일이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는요. 좀 더 나중에 진상이 나오겠죠. 자, 한동훈을 공격하라 이 사주했던 이 김대남이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지금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대남 감찰을 지시하면서 윤 대통령과 또다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번에 이 이슈는 김건희 여사를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 고리를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 그렇게 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완전히 반대입니다. 윤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김대남하고는 일면식도 없다라는 거야. 반대로 한동훈 대표하고 김대남이하고는 옛날에 그 예비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 옷을 입고 찍힌 사진은 여러 장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일면식이 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있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김대남이 누군지도 모른다라는 거지. 자, 그런 이야기도 지금 퍼지고 있고요. 실제 제가 사진도 봤어요. 한동훈 대표하고 찍은 사진은 있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이 이슈는 말이죠. 나경원 의원 캠프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공작이 일어났는지는 전모를 알기 전에는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서울의 소리가 결국에는 윤 대통령을 치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라고 보는데 그때 이 김대남은 스탠스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서울의 소리 편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럼 누구를 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치기 위해서? 아니면 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여기 얼개가 지금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만찬 패싱 공격 사주 의혹 윤한 루비콘강 건너나. 자, 이 루비콘강 아시죠? 뭐 일단 이 강을 건너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뭐 그런 어떤 캐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다. 바로 마지막 운명적 어떤 결단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주로 쓰는 용어죠. 자, 김대남 녹취록 파장 선명해지는 윤한 갈등. 우파라고 하는 이 세력도 특히 이제 유튜브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갈린다. 완전히 갈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한동훈 김대남 의혹 조사 지시, 특검 재표결합, 윤한 갈등 정폭. 그나마도 지금은 한동훈 대표를 용산이 더 확실히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이 특검 관련해 가지고 또 혹은 탄핵 관련해서 그 정족수 때문이죠. 지금 너무도 국회의원 숫자가 국민의힘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딱 걸려 있는 거죠. 8명 이제 딱 이렇게 그걸로 버티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풍향계가 또 만들어질지 어떤 바람만 불어도 이게 완전히 또 뒤집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리더십 위기 뒤집을까? 김대남 조사로 반격 나선 한동훈. 자, 한동훈 대표도 이대로 가면 고사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고사. 제대로 뭐 존재감도 지금 계속 사라지잖아요. 뉴스에는 많이 오르내리지만 당대표에 거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가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화려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드디어 워딩도 이제 없고 그때 다 나와버린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말이죠.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돋보였던 이유 중에 한 개는
자신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주로. 그걸 받아치는 거였다고요, 즉각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야당 전체를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한 적은 거의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여당 대표가 되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갖고 야당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서 야당 공격을 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 느낌이 아예 들지도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냥 뭐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실효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그 타격을 주는 그런 발언이나 그런 어떤 행위가 없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오로지 용산하고만 지금 싸우는 듯한 이 분위기만 있는 거다. 실제 이재명이라든가 저 조국하고는 대거리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관계가 좋은 것 같다. 요즘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 한동훈 특검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초반에. 싹 사라졌잖아요. 야당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야당들이 주로 야권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가면은 오히려 한동훈을 격려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한동훈을 통해서 윤을 친다라는 거지. 이런 것을 또 생각하게 되면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사실상 여당은 우리가 알던 그 여당이 아닙니다, 지금. 여권 전체가. 자,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진짜 당대표에 나오는 게 진짜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어요. 나오면 이러다. 아니 이번에 안 나오면 그냥 고사된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죠. 결국 나왔고 63%로 당선이 됐지만 그 후에 한동훈을 보게 되면은 당선 후에 한동훈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갈수록 제가 볼 때는요 평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이런 여론조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근데 갈수록 이렇게 더 벌어지더라고요, 이재명하고.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사실 적수가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이거는 뭐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자기 대통령 적합도 여기 채널 A 인자에서 이걸 어제 분석했는데 거기서도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이런 식이면은. 유력 이제 이 보수 매체들이 이제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한동훈 대표도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41.2 대 19.3, 2배 이상 차이 나버렸잖아요. 역대 이 보수 대권 주자 중에 1대1 부처가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 난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심지어 황교안도 이렇게까지 차이 안 났고요. 김무성도 이렇게 차이 안 났고 이긴 적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흐름이 야당한테 완전히 야권에게 완전히 이제 뺏겼다. 용산하고 각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용산만 당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더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지지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시간은 한동훈이 편이다 자꾸 그러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면 한동훈만 죽어요. 그냥 윤 대통령은 죽지 않는다니까. 지지율 떨어져도 뭐 다시 출마할 것도 아니고 탄핵만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한동훈 대표와 완전히 명운을 같이 할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탄핵 딱 들어가게 되면 저는 한동훈과 같이 안 간다고 봐요.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되긴 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탄핵을 밀어붙이면요. 야당 안에 반명이 있어요. 반명.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지금 수면위로 안 드러나 있어 그렇지. 양산하고 통하는, 이낙연하고 일부 통하는, 조국의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뭐 등등 해서 어쨌거나 이재명을 밀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일부, 극히 일부지만. 그들 중에는요 또 경기지사 김동연하고도 통하는 사람이 또 몇 명 있다 그러지. 이런 사람은요 탄핵 찬성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이재명이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탄핵 성공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이야 그냥 바로.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야권에 있다니까요. 야권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10수명 20몇 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은 불가능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이죠. 저들 야권이 전부 하나라고 보고 탄핵 들어가게 되면은 통과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그 지지자들 혹은 그 측근들도요. 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저는 탄핵을 밀어붙여도 통과 안 된다고 봐요. 통과되더라도 만에 하나 그거 정치 탄핵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럼 뭐 당연히 이제 그 헌재가 그냥 기각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전국 주도권이 대통령에게 간다니까요. 탄핵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걸 겁을 내는 게 이재명이에요, 사실은. 함부로 못합니다, 탄핵은. 겁만 주는 거지, 겁만. 진짜 지금 저들이 지금 탄핵한다고 뭐 지금 사람들 모으고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숫자. 해보겠지만 쉽지 않다. 자, 때문에 말이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죽어나는 것은 용산이 아니고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혼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여기 보십시오. 대구 경북 차기 대통령 적합도 33.7대 22.4. 이걸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이걸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 또 많은데 안 믿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응? 다른 여론조사도 이 비슷하게 다 나오는데. 지금 심지어 조원 CNI 거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요거 아니고요. 70대 이상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졌더군요. 이재명에게. 뭐 모든 지역 모든 연령에서 다 진 거야 그냥. 남자 여자에도 다 졌고 하나도 이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역대 최약체다. 역대 최약체.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냉혹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말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부울경에서는 너무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야, 잘못하면 부울경에서도 이 2배 차이 나겠다. 43.5대 23.8.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채널 A에서는 다 다룬 겁니다. 이게 전부. 자, 추락하는 한동훈, 날개를 과연 찾을 수가 있는가? 하는 말로 말이죠. 추락하는, 글쎄는 날개가 없다 그러던가요? 뭐, 이제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죠. 그 운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친한 게 한동훈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지율 운명 공동체다. 이제는 소통하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율 같이 떨어지면은 윤 대통령은 안 죽는다니까요. 떨어져도 탄핵 안 당해요. 여기는. 그럼 혼자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대통령 독대 응애 대화하자. 이걸 잘 안다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더 큰 그림을 윤 대통령은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계 개편 같은 그런 것도 분명히 만지작거렸거든요. 김한길이라고 하는 정계 개편 전문가가 그 옆에 있잖아요. 벌써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은 결국 한동훈 대표 혼자 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권 보수 전체를 새로 또 재편하는 그런 구상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친윤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겠죠. 공격적 태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의 공격적 태도가 대통령실 입지를 좁히고 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너무 한다라는 거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용산하고만 알아야 될 문제를 자꾸 알린다라는 거지, 외부에. 그걸 또 특정한 기자들을 통해서. 단독 기사로 나간 게 많잖아요. 그거는 친한계 중에 누군가 한동훈 대표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친한계 인사일 수도 있는데 자꾸 슬쩍슬쩍 흘린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요, 용산하고는 완전히 이제 고리가 끊기겠죠. 대통령과의 그 만남은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더라고요. 이 친윤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외부에 알리지 말고 물밑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건 심각한 겁니다. 41.2대 19.3. 다른 여론조사를 갖고 와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대부분.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응?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이거 과연 라이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권 안에서는 보수 안에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찾아보자. 찾아봐도 지금 마땅한 사람은 없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움직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대구 경북 33.7대 22.4. 경악할 일입니다. 경악할 일이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물론 이렇게 됐을 때는요. 여기 숫자를 보게 되면 다 합쳐봐야 55 정도, 56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응답을 안 한 거죠. 응답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대구 경북이 이렇다 그러면 말 다 한 거예요. 부울경 차기 대통령 적합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한동훈 대표가 결국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계속해서 보수로부터 우파로부터 멀어진 그런 길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윤 대통령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지율은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걸 분명히 제가 경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도 말이죠. 김경률의 그 마리 앙투아네트 그 발언 나왔을 때도 이 당시 채널 A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어요. 김경률 본인은 거친 언행이다 사과를 했지만
윤대한 전면전 양상, 여권 관계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적 결별이 아닌 인간적 결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본다. 이거는 그때의 일입니다.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때 이미 깨졌다라는 거지. 이때 벌써.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어떻게 바보같이 뒤통수 맞았느냐 하더라. 여기 대통령의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때도 벌써. 이때 벌써 그 심각성을 알았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스타일, 기질 이런 것을 이해했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글쎄요. 과연 국민의 뜻 그랬지만 그게 맞는 답이었나. 거기서 말하는 국민의 뜻은 좌파의 뜻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중도도 지금 워낙 좌파들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거기에 일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 보수의 목소리는 아니죠. 그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이. 그걸 좀 생각했어야 된다. 사람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긋겠는가. 자, 이게 벌써 그 당시에 나왔던 겁니다.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 이제 갈 길 멀죠. 어떻게 될지 저로서도 진짜 판단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 조중동 같은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용산을 요즘 공격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달린 정치명 기사의 댓글 보면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댓글도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답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더 중요한 전체적인 국민의 눈높이를 보려고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일부 여론조사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죠. 이것이 더 큰 목소리거든요. 더 큰 목소리. 네이버 같은 데 가봐도 말이죠. 윤 대통령도 많이 까이지만 한동훈 대표도 엄청 까입니다, 요즘. 그래서 지금 여권 전체가 대혼돈을 겪고 있다. 새로운 슈퍼스타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없겠죠.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막막하죠. 정계 개편을 기다려야 됩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진짜 히든 카드가 있다 그러면 정계 개편 빼기 답이 없다. 근데 정계 개편이 지금 쉽게 될 것 같지도 않거든. 워낙 이재명이가 지금 압도적인 상황이라서요. 결국은 11월 15일, 11월 25일 법정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재명을 다리 하나를 그냥 이렇게 휘청거리게 만들어주면은 뭔가 이렇게 지각 변동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 정세 분석입니다. 이거 누구 뭐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뉴스 방송도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이는 대로 읽었다 생각하십시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